야, 이거 거의 뭐 요요 인생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살이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식습관은 상당히 불규칙한 건 사실이고요. 제대로 제 시간에 못 먹고 운동 못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끝나고 폭식하고 뭐 그러다 보니 야식 먹고 이러다 보니 그 식습관 때문에 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 검사 결과가 어떨까 참 걱정이 되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체지방량도 많고 체지방률도 높고 해서 지금은 이제 체중이 증가한 비만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중성지방, LDL이라고 하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보다 약간씩 높은 상태입니다. 아유, 체지방률이 너무 높고요. 이 고지혈증이랑 당뇨 전 단계여서 관리가 더 시급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 한양촌의 골골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멀리 포항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점입니다. 포항에서 네. 왔습니다. 아, 노래는 너무 잘하시고 분위기 너무 좋던데. 아니, 이건 다 뭐예요, 지금? 예. 지금 26년 차 롤러코스터 인생이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20대 후반 몸무게고요. 예. 아이 낳고 출산해서 이제 생긴 몸무게고요. 다시 또 빼가지고 생긴 몸무게고 지금 이제 현재 예, 롤러코스터 인생을 하실 정도로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으면은 진짜 뭐 안 해본 다이어트 없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네. 결국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네. 아, 뭐가 그렇게 제일 속상한가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가 그 주로 식단 조절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간식도 잘 안 먹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체중은 한 1, 2kg 빠지면 또 3kg 이상씩 확 찌고 그냥 계속 그게 심각해지더라고요. 늘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노력한 만큼 살이 빠지면 참 좋은데. 너무 좋죠. 이렇게 계속 돌아오고 살이 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식사량을 확 줄이는 거죠. 우리 몸속에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포인데요. 이게 갑자기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이 지방세포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존 모드로 전환이 돼서 이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이 기를 쓰게 됩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열량을 점점 쌓아두게 되고 그러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뱃살도 더 찌게 되겠죠. 아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속 지방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왼쪽 화면이 일반적인 지방세포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데 에너지를 저장 후 지방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죠. 문제는 지방세포가 한번 커지면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잠깐 뺐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지방세포가 예전을 기억해서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요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골골 주민처럼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에 변화가 없다면 소화불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체중에 변화가 없다면 소화불량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우리 골골 주민도 소화가 좀 안 되고 힘든 증상이 좀 있나요? 네네. 제가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네. 조금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아하. 늘 더부룩하고 네. 가스도 많이 차다 보니까 제가 공연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신경 쓰여가지고 사실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소화불량은 소화기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소화를 책임지는 장기를 비위라고 부릅니다.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비는 이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비위는 위장과 췌장 그리고 소장 기능을 함께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건 체내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변으로 배출돼야 할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도 않고 장에서 찌꺼기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들이 장 속에서 썩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장 속에 정체된 것들이 썩게 되면서 장 독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것과 살이 찌는 것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썩은 음식물들을 우리 몸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장은 쓰레기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양이 늘어나면서 장 독소가 발생하고요.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몸은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장 독소로 인해 아무리 먹지 않는다고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장독소가 증가할수록 복부의 내장 지방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과체중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살펴봤더니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유해균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막 속에 막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그런 느낌 막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소화불량 하면은 에이 뭐 그냥 뭐 소화제 정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넘겼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해균들이 결국 요요를 불러오는 숨은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실험에서 요요를 반복한 쥐의 장내 세균을 건강한 쥐에게 주입한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빠르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요요 없이 살을 빼려면 나빠진 장내 환경부터 잘 관리해서 장 독소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합니다.